사이버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이런 전쟁들은 매일 어떤 디도스나 해킹 시도 같은 공격은 상시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군사 시스템, 이런 경제 시스템들이 현재 주요한 좀 타겟들이 되고 있고요. 북한의 어떤 사이버 위협에 좀 맞서기 위해서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탈취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들 계시듯이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청첩장, 부고장을 가장하거나 주식 투자 유도를 하는 등 사이버 사기도 점차 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한 문자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안전토크에서는 스미싱, 보이싱, 피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관희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 수석 부회장이자 LG U+ 사이버 보안센터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최근 출범한 한국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보안의 핵심이 개인정보 보호잖아요. 네.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개인정보 책임자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첫 출범이고 많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책임자 협의회가 국내 공공기관하고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책임자들이 대표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런 디지털 시대라든가 AI 시대에 이 보안의 핵심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기업이나 이런 사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떻게 좀 안전하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도 좀 널리 알리고 또 기업이나 공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보호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마련하는 데 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좀 우수 사례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우수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서로 공유하고 좀 응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국내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좀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사이버 이런 세상에서 개인정보가 좀 안전하게 활용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게 사이버 안전이 맞냐, 안보가 맞냐, 이제 이런 얘기 잠깐 나눴잖아요. 네네. 흔히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이제 그만큼 공격에 대한 방어, 이게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는 의미겠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리적인 전쟁은 어떻게 보면 눈에 이제 보이는 전쟁이지만 이 사이버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이런 전쟁들은 매일같이 현재 일어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이버 이런 전쟁은 뭐 물리전쟁과는 달리 인터넷이라든가 네트워크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그 사이버 전쟁을 통해서 정보 유출, 시스템 파괴, 사회 혼란들을 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이라든가 뭐 통신, 금융 이런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그리고 국가의 어떤 군사 시스템 이런 경제 시스템들이 좀 현재 주요한 좀 타겟들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도 미국, 뭐 영국,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경찰이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어떤 사이버 위협에 좀 맞서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는 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LG U+도 국가 기관 통신 산업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좀 매우 좀 스스로도 좀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네, 계시겠어요? 책임감 느끼고 뭐 네. 타겟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구체적인 좀 수치라든가 이런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어떤 매일 어떤 디도스나 해킹 시도 같은 공격은 상시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사이버 침해 사고가 한 1,500건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서버 해킹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많았던 게 이제 개인이나 어떤 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코드 유포 그리고 뭐 랜섬웨어라고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좀 인질 삼아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이런 랜섬웨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이 랜섬웨어로 지출한 금액이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으로부터 좀 탈취한 어떤 개인정보를 가지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좀 활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통신사에서도 스미싱이나 이런 보이스피싱을 고객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이제 전쟁에 AI를 활용한 사례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와, 그 데이터 통계로만 보면은 1년에 1000여 건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3건 이상의 네. 이런 이제 해킹 시도가 있다라는 얘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네. 그 용어 풀이를 좀 부탁을 네, 좀 네.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의 차이점을 좀 구분해 주실까요? 스미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문자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스미싱은 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공격이고 스미싱의 대부분 문자 메시지 타입들은 어떤 무료로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돌잔치 초대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첩장이라든가 또 어떤 지인들의 어떤 부고 문자 이런 걸 좀 가장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에 그 문자 메시지 내에 있는 어떤 인터넷 주소를 좀 클릭을 하면은 그 클릭한 후에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설치가 되고 그 악성 코드가 설치된 후에 휴대폰에 있는 개인 정보라든가 어떤 사진이라든가 어떤 금융 정보 이런 것들 유출해서 하는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어가는 공격 해킹 수법이고요. 보이스피싱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격인데 이때 이제 보이스피싱의 좀 특징들이 보면은 뭐 검찰, 경찰 또는 금융회사 또는 어떤 지인들을 좀 사칭해서 개인적으로 요구한 다음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금전을 좀 이체하도록 하는 좀 수법입니다. 이런 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좀 의심스러운 문자를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는 좀 절대 열지 마시고 또한 그 알 수 없는 좀 링크라든가 파일들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좀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거는 검찰이나 경찰,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받았을 때 좀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때 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시니까 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모두 사이버 뭐 이런 해킹 조심해라, 보이스피싱 유의해야 된다, 스미싱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이 조심하라는 얘기만 있지. 이걸 좀 미리 걸러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미리 개발돼서 애초에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보안하는 전문가로서 하나의 좀 책임감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말씀드릴 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된다. 하지만 막상 그걸 개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대처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 케이스도 근시일 내에 좀 휴대폰에서 고객분들이 쉽게 그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을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를 좀 AI 기술을 이용해서 좀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고 다만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항상 그 휴대폰을 좀 최신 상태로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그 요즘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니까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설치하실 때는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제공하는 그런 마켓 스토어에서만 좀 그 다운로드하는 그런 걸 좀 생활화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업이나 학교 같은 데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임직원들한테 좀 모의 훈련 교육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LG 플러스도 이런 모의 훈련들을 좀 몇 번 해봤습니다. 사실 올해 그 부고 문자 케이스로도 훈련을 해봤는데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상대로 해봤습니다. 통신사 직원들이라서 좀 저희도 직원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직원들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것까지 훈련을 하냐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훈련들이 평상시에 받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이런 문자를 좀 받아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좀 이런 통신사에서 그 고객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링크를 클릭한 직원들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통신사 직원들도 이런 피해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이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럼 작년에 LG U+에 취임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보호 유출이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 이제 작년 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오게 됐었고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입사한 후에 이제 주로 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하는 거는 이제 사내에 있는 모든 좀 보안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좀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 전문 인력도 이제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안에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영진하고 임직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 개선하는데 좀 보안 문화 확산하는 좀 많은 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우리 회사에 지켜야 되는 어떤 보호해야 되는 자산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도 있을 거고 이런 좀 현황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 좀 식별하고 그리고 사내 보안 정책들을 좀 표준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했고 첫 번째 좀 한 게 보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좀 거버넌스 이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합된 보안 거버넌스 구성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사회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회사에는 사규라는 게 존재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LG U+ 내에도 보안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지침 이런 가이드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런 게 그 사문화되지 않고 임직원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서 저희가 규정, 지침, 가이드를 전반적으로 다 임직원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개정하고 그리고 좀 표준화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전사적으로 이런 규정이나 지침들이 좀 균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관리 체계를 좀 만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외부에서 제가 통신회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해킹 시도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좀 보안 장비도 재정비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만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사고 이후에 통합관제센터라는 거를 마곡사옥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사옥에서 LG U+의 모든 그 침해 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산 아까 말씀드린 U+의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취약점들을 좀 파악하고 개선하는 이런 작업을 했고 올해 좀 많이 좀 중점을 뒀던 부분들은 임직원들의 인식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거의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했고 또 외부 기관 특히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런 쪽하고도 저희가 공동 어떤 협약 같은 거를 체결해서 취약점을 저희가 좀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좀 그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버그 바운티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랑 LG U+의 보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는 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사고 이후에 그 숭실대학교랑 국내 최초로 그 학부 과정으로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신입생 받아서 그분들에 대하고도 계속 좀 교류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입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면 LG U+에 입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기본적으로는 LG U+가 모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비를 다 제공을 하고 네, 또 생활비도 소정의 생활비도 제공을 하고 네. 1년 동안엔 그 3학년부터 됐을 때 LG U+에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그 면접과 어떤 채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을 하면은 저희 LG U+에 입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전문 보안과를 미래의 네. 미래의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그런 산학 연구 어떻게 보면 공동 작업을 네.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럼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이버 보안은 기업만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더불어 정부 관련 기관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제 보안이 뭐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LG U+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안 관련해서는 저희도 작년 사고 이후에 이런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협력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보안 관련돼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부위원회, 과기정통부, 경찰 이런 쪽하고도 계속 관련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오늘 말씀하신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청하고도 많은 그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그 차단하거나 저희가 또 발견한 정보를 경찰청에다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은 좀 절대로 좀 혼자만이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보안은 특히 빠른 정보 공유,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정부기관 또는 뭐 관련된 기업들하고도 계속 좀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앞두고 국제 배송 중이다. 네, 네, 이걸 네. 이제 클릭을 해라.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제 배송하면은 일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클릭은 안 했는데요. 네. 이렇게 추석 명절 앞두고 사람들이 들뜬 마음을 이용해서 네.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금전이나 상품권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심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스마트폰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금전이익이나 어떤 개인정보 탈취하는 어떤 이런 악의적인 물자 발송들은 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은 어떤 피해가 제일 먼저 피해되는 거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 그다음에 사진, 뭐 이런 또 금융 어떤 공인인증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유출된다면 제2차, 3차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것도 나오듯이 네. 그런 사진이 유출되고 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좀 딥페이크의 또 2차 피해가 맞습니다. 양산이 되는 될 수도 네.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어떤 그 원치 않는 개인 사생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에 이런 것들이 좀 그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앱스토어에서 앱을 좀 다운로드 받고 항상 핸드폰, 스마트폰은 좀 최신 상태로 좀 유지하는 거를 좀 생활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좀 문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받았을 네. 때 좀 절대 좀 그 클릭하지 않고 다운로드하지 않는. 네, 일단 이게 저는 좀 생활이 국제 돼야 배송은 됩니다. 걸러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사이버 사기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뭐 불행히도 일어났다고 네. 예, 가정을 하게 되면 신고 방법은 어떤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네. 해야 될지 알려주실까요? 최근에 이런 신고하는 경우는 많이 이제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8일에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에서도 추석 연휴 앞두고 이런 다양한 사이버 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주의를 당부하는 것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때 명절 연휴 중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이버 범죄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쪽이 경찰청 112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경찰청에 보면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피해를 직접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미싱이나 문자 사기 이런 데 악성앱에 좀 감염이 의심이 된다 이럴 때는 보이스 지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 지킴이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금감원의 보이스 네. 피싱 지킴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4시간 운영하는 118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번호가 118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118. 112와 함께 118. 118. 네. 꼭 기억해야 될 네. 번호 두 개입니다. 네. 112와 118. 네. 그리고 LG 플러스에서도 이런 민생 사기 위협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안전 지키기 위해서 U 플러스의 이제 그 캐릭터가 문어입니다. 그래서 문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U 플러스 문어 실드라는 지금 캠페인을 좀 네.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사 114에도 신고하시면은 기본적으로 1차 피해 상담 진행하고 그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쪽을 바로 연결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문어 서비스요. 자, 최근 이화여대에서도 졸업생 8만 명의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주민등록도 물론이지만은 이제 더욱 놀라웠던 게 학부모들 이 인적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게 네, 가장 큰 맞습니다. 심각성이었어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좀 사람들의 많은 네, 네.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저도 이화여자대학교 이 해킹 사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접하였습니다. 근데 이 비록 이런 이화여자대학교 해킹 사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해킹 원인은 크게 제가 생각에는 한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에 저희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 이 서비스에 보안 취약점이 이제 있을 경우에 그걸 해커가 취약점을 찾아내서 이걸 좀 악용한 다음에 시스템을 해킹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침투해서 데이터를 유출하는 이게 가장 좀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스미싱 말씀드렸지만
회사 내라든가 집에서 PC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PC 안에는 아주 많은 개인 정보라든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PC에 저희가 인터넷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다 보면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악성 코드 감염돼서 내부 시스템 통해서 이제 해킹당하는 사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문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지만 PC는 이제 이메일로 악성 코드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유입되는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돼서 해킹 당하는 사례가 있고, 마지막에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 기업에서라든가 이런 데 일을 하다 보면 협력사라든가 뭐 어떤 파트너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 회사를 통해서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기업으로 또는 학교로 해킹하는 이런 내부 시스템 해킹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조직에서 주로 이제 하는 역할이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어떤 서비스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도 하고 취약점 제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그 오랫동안 대부분의 이런 해킹 사례들이 보면은 오랫동안 어떤 방치되어 있거나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이런 걸 좀 악용해서 이제 그 해킹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의 범위가 네. 본사를 넘어서 협력 업체까지도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어려운 과제가 네. 이제 생기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점점 이런 범위가 좀 넓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개인 정보, 개인 신상이 털리게 되면, 유출이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딥페이크,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이제 딥페이크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화 여대 졸업생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실이 지난 1일 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정부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업에서도 향후에 참여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 국가 사이버 안보 계획 발표되고 나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사이버 안보 기부 계획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사이버 협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사이버 인프라 국제 경쟁력 확보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세부적인 과제를 보니까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100개 세부 과제 안에는 그 아까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정보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민관 통합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산업계, 학계가 정보보호 어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보안에 대한 그 대국민 중요성을 홍보하는 과제, 그리고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사이버 전문 인력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는 저희도 좀 필수라고 생각하고, 특히 U+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회사이기고 중요 국가 인프라 기반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과제를 뭐 관련 정부 부처하고 충분히 이제 같이 할 수 있다 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기업 보안이라 네. 질문을 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혹시 LG U+도 간혹 북한 쪽에서 이런 네. 해킹 시도 이런 네. 것들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네. U+가 이제 통신회사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북한에서 뭐 직접 들어오기보다는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들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북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꼭 국내에서만 U+에 뭐 해킹 시도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다국적. 국가에서 네. 들어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의 여러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LG U+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요? 네. 뭐 저희 이제 U+도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 여러 가지 네. 이제 대응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하나가 최근에 이제 AI 기반 기술을 좀 가지고 저희가 그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고 분석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이걸 좀 도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이제 그 AI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제 그 대규모 어떤 데이터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빠르게 이제 식별할 수 있고 효율적인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걸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그 클라우드 쪽으로 좀 많이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 관련된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외부 공격 차단하고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자랑 약간 좀 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유플러스의 홈페이지가 이제 클라우드상에 있는데 유플러스닷컴 홈페이지하고 그 당신의 유플러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국제 정보부 그 기준에 맞는 인증을 좀 획득을 했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좀 인증 획득을 저희는 좀 앞으로도 좀 계속 좀 해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보안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좀 제3자의 검증도 필요하거든요. 유플러스 뭐 이런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어떤 기준을 좀 충족하는 것들을 좀 만족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인증은 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안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 보안 문화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정착시키냐는 부분이라서 임직원들한테 보안 문화 정착시키고 임직원 모두가 보안 업무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또 일상 업무에서 보안을 기본기로 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과 훈련을 좀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유플러스 고객인데 고객분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이거를 좀 투명하게 좀 공개하는 거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걸 저희 이제 프라이버시 센터라는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 마지막 11월, 12월 정도에 프라이버시 센터를 오픈해서 고객분들께 유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하고 계속 최신의 어떤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같이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산업계가 어느 부분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산업계가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 분야, 뭐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개인정보 플러스 이제 데이터인데 앞으로 이 AI 시대, 이제 디지털 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에 대한 그 활용 또 데이터에 대한 보호거든요. 저희가 그 고객분들의 어떤 서베이를 해보더라도 고객분들이 가장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제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는 거에 좀 저희는 좀 집중해서 그 부분들을 좀 보호하고 보안 수준을 좀 높이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홍간희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